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며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지십시오. 스티브 잡스. 감사스마일도 오늘 제 삶을 살면서 제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요. 다른 사람의 삶을 동경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방송드릴 소식은 고양시신문에 창릉 877가구 2월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3억에서 5억 5천만 원에 관련된 신문 기사를 토대로 창릉 3블럭, 창릉 S3블럭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창릉 S3블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추정 분양가가 전용 5구부터 이제 4억 원, 그 다음에 74가 5억 원, 그 다음에 84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같이 부동산 조정기, 하락기, 빙하기 이런 시기에는 좀 비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게 지금 사전청약,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청약은 2026년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입주하는 예정일은 2029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입주하는 시기라든지 본청약하는 시기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694가구 내년 2월 6일에서 2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일반 공급이 183가구인데 지금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 공급은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제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다음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제가 좀 짚어야 될 사항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사전청약 접수가 이제 올해 2월부터 시작되고요. 창릉 신도시 공공분양이 최초에 1322가구였는데 877가구로 좀 많이 가구 수가 좀 줄었고요. 또 아마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설계 변경 때문에 지금 세대수가 1000세대 밑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좀 줄었고요. 주변 시세 대비 70%로 수준으로 분양을 받아서 의무 거주 기간인 5년 이후에 LH에 다 팔면 시세 차익의 70%를 얻을 수 있는 나눔형으로 공급되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S3블럭은 본인의 소유권 100%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LH하고 30분, 7대3으로 지분을 지분을 나눠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77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많은 분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분양가가 상당히 좀 착하고 그리고 이 분양가를 추정 분양가가 4,6부터 2억 9천부터 84가 지금 5억 5천 200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분양가도 물론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분양가보다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거는 대출을 상당히 80%까지 장기로 저리 대출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선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3블럭에 보시게 되면 46은 78가구부터 84에 191가구까지 지금 추정 분양 가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추정 분양 가격이 물론 본청약 때 이게 좀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창릉 신도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2029년도에 입주했을 때 그 시기를 본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착한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고는 지금 조금 잘못되는 일반 공급은 이게 좀 2월 7일부터 좀 잘못됐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공급은 694가구. 그 다음에 지금 이 공고 같은 경우는 사전청약 일정이 12월 20일이 아니라 28일입니다. 28일 날 공고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30일이죠.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12월 30일이고요. 특별공급은 청년은 128가구, 신혼부부는 349가구, 생애 최초는 217가구, 그리고 일반 공급은 183가구가 지금 일단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는 2023년 3월 30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당첨자 발표는, 변동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이제 국토부가 이제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의 대출도 지원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창릉 S3블럭 나눔형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지금 입지는, 창릉역 1역, 2역, 3역으로 고양선이 있으면, 고양선 창릉 2역과 그다음에 GTX-A 창릉역과 그다음에 고양선 창릉 3역을 갖다가 중간에 지금 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창릉 고양선 2역과 3역 사이에 하나의 역이 더 신설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차 접근성이라든지 원흥강매라든지 서울 문산간고속도로로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3블럭의 입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쁘지는 않습니다. 모든 그런 창릉 3기 신도시가 저는 같은 생활권이다. 그러나 이제 가장 선호하는 거는, 고양선 뭐 3역이라든지 1역, 2역 주변이라든지 GTX-A 창릉역을 갖다 도보로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역을 선호하겠지만, 나눔형 S3블럭도 저는 나빠 보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토부는 당초에 12월에 132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계획했으나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가구수로 877가구로 축소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안정적인 가구수가 아니라 저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 1322가구가 아닌 900세대 정도로 해갖고 줄인 것 같아요. 976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세대수가 지금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개인별로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877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제 올해 1월 1697세대, 7월에 1394세대에 이어서 창릉 신도시로는 세 번째 사전청약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사전청약이 마감된 창릉 신도시의 분양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6억 중반대, 6억 후반, 6억 4천에서 6억 6천에서 생각했을 때 비해서 84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1억 정도의, 1억 한 2천 정도가 지금 싸게 분양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분양가를 지금 책정을 했는데, 추정 분양가를, 경쟁률은 이때 당시 20.3대 1로 상당히 셌었습니다. 과연, 지금 같은 시기에 경쟁률이 얼마나 셀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젊은 청년, 특별공급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미혼, 청년들이라든지 미혼,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공급 유형,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이제 우선 공급과 자녀 공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입지자 모집 공고를 갖다가 정말 꼼꼼하게, 정말 파헤쳐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파헤쳐서 좀 꼼꼼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어떤 부분을 갖다 유의를 해야 될지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공급 유형별 소득 자산 요건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부터 이제 노부모 부양까지 이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다 이제 여기에 이제 자산이 나와 있는데, 소득에서는 이제 세전 세후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소득은 세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미리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 순 자산도 지금 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약간 좀 편법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그런 시스템이 너무 이제 잘 발달되어 있어서 괜히 당첨돼가지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청약 접수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자기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별공급도 하나 신청할 수가 있고 일반 공급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은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금 여기에서 있는 이런 조건들 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감사 스마일이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전청약 신청 관련해가지고 LH 공급지역 사전청약 누리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현장 접수, 방문 접수도 이제 가능한데, 인터넷 사용 취약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자가 개인별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들어가는 그 홈페이지를 갖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3기 신도시에 이렇게 네이버에 치시게 되면 이게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사전청약 홈페이지라든지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갖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청약 신청하기 이제 닫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공급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를 하고, 일반 공급은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루 동안 보지 않기로 해서 이제 닫게 되면 사전청약 자격이라든지 공급 안내, 뉴스 앤 소식, 사전청약 신청, 3기 신도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사전청약 공급 유형 쉽게 찾아보기라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도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한번 찾아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청약저축 가입자입니까? 아니요. 예.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까? 예.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 나에게 맞는 유형별 신청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각자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전청약 자격 확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든지 입주자 저축 가입, 청약 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하기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본인이 한 번 더 청약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본인들이 먼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어떤 것들이 정말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에게 물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개인별로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청약 모집공고의 일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2022년 12월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지금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PDF 파일로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다 드릴 수가 없고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사전청약 나눔형 2공유형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정말 출력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이거를 컴퓨터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3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3번만 읽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특별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에서도 나는 신혼부부에 될지 청년으로 할지 생애 최초로 할지 이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거 쭉 넘기다 보시게 되면 페이지 수가 여기 보시게 되면 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번을 갖다 읽어보게 되면 1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읽어보는데 꼼꼼하게 읽어보면 한 40분에서 1시간, 그렇게 되면 오늘 하루에 모든 3번 다 읽어보지 마시고 3일 정도를 갖다 이걸 시간을 1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걸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내가 이걸 읽어보려고 하는데 조금 내가 글씨도 좀 작고 그래서 내가 보기가 좀 힘들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 주 중에 사전청약 나눔형에 대해서 감사 스마일이 꼼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갖다 분석을 해드리고 어떤 것을 또 유의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청약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 방송을 갖다가 시청하신 분들만이라도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전청약 자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사전청약 공급 유형 10개를 찾아보기라든지 소득 자산 기준이라든지 사전청약에 대해서 F&Q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본인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을. 부동산이고 뭐 공부를 앞으로 부동산 말고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전청약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이 모집 공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꼼꼼하게 보게 되면 이걸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2021년 12월에 첫 번째 창릉에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나눔형과 좀 다른 사항은 물론 다른 사항이 몇 가지가 있지만 나머지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공급은 거의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제가 왜 꼼꼼하게 읽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사전청약 모집 공고가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지금 완벽하게 내가 숙지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S3블럭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B5나 예를 들어서 B11블럭 같은 경우에 또 내가 청약을 갖다 도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11블럭이요. 죄송합니다. B5블럭과 S11블럭이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일반형으로 지금 이제 사전청약을 갖다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3블럭이 만약에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 B5나 S11블럭 2개 중에서 또 나올 거고, 만약에 또 내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후년에
또 공공분양이라든지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는 본인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정말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공공분양 사전청약 정책의 시행효과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다들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창릉의 S3블럭의 이런 사전청약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 저는 이 나눔형 S3블럭에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무주택 서민이라든지 종잣돈이 없으시고 미혼 청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정도의 그런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분양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조건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7대3으로 공유를 하는 거고, 만약에 하락을 할 일은 없겠지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LH하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청년으로 해야 될지, 신혼부부로 해야 될지, 생애 최초로 해야 될지, 다자녀로 해야 될지, 노부모 부양으로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특별 공급 사항에 대해서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지금 미혼 청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회다. 그래서 미혼 청년, 결혼하지 않고 나는 싱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나는 내 집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주 요건이 여기에 거주 요건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고양시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역 우선 이런 거주 기간이 있고 지역 우선으로 해가지고 먼저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30%를 우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창릉 3기 신도시에 미래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미리 해 두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창릉 S3블럭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렸고요. 창릉 S3블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TV 계속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창릉 사전청약 나눔형에 대해서 이 공유형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갖다가 제가 분석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